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당사를 팔고 빚을 갚고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도 일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여러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기소가 될 예정으로 있고 이미 기소돼 있고 여러 사안이 있는데요. 가령 대장동 사건, 유래신도시, 성남FC, 불법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개인에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만약 유죄가 되면 이재명 개인이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했다.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비용을 보전해 주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그 돈이 434억인데요. 그 돈 다 토해놔야 됩니다.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재명을 자신의 후보로, 자신들 당의 후보로 내세운 그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토해내야 됩니다. 434억. 누가 냅니까 그 돈? 당사 팔아야 되지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박탈이 됨에 따라서 계양을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잇따라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재명 변호인 측은 역시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진 날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군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 이재명 그 변호인단 쪽에서도 이런 논리로 빠져나가면 되겠거니 아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을 텐데 연구를 많이 하면 장고 끝에 악수라고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 골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 모아놓은 법리를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차장 이제 이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인데 그 직후에 이재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나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어서 몰랐다. 말도 좀 뭐랄까 참 품위가 없어요. 그죠? 네? 자기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시장님이었고 저 밑에 직원을 내가 어찌 알랴 이런 투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매우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이제 그게 2021년 제가 그때 칼럼도 쓰고 그 김문기 개발 1차장 유족들하고 통화도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2021년 12월 21일 날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SBS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위 직원이어서 나는 몰랐다.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 그 사람 몰랐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인 그때 2021년 12월 29일 또 채널A 토크 콘서트에 나가서 또 몰랐다.
두 번 명백하게 몰랐다고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왜 허위사실 공표일 수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어제 그 재판정에서 이재명 변호인 측이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왜 그것이 허점이 매우 많은 논리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만 대선 후보자로서 그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이 돼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돼야 된다. 그것만 따져야 된다. 말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 변호사 똑똑하네. 말 잘했어. 바로 그거야. 후보자의 자질, 어떤 자질이냐?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부정직한 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를 따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변호사님? 그거예요. 근데 자신들 입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후보자의 자질, 능력, 성품. 그렇지, 자질과 성품이지 거짓말 할 줄 아는 능력. 참,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본인들이 얘기해놓은 그 굴레 속으로 자신들의 대리인 이재명을 거기다 밀어넣는 겁니다. 이 사람 변호사 맞아요? 이재명을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어요. 후보자의 자질, 성품, 거짓 위선자인지 아닌지. 유권자에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능력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정직한 후보인지 거짓말쟁이인지 이건데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 하위 직원이어서 나는 그 정도 이 저 밑에 사람은 모른다. 라고 매몰차게 얘기해버린 그 성품, 그 자질.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이 김문기 처장을 이재명 시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같이 여행 10박 11일 10일 정도 여행하면은 30끼를 같이 먹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는 곳곳마다 사진도 같이 찍고 뭐 몇백 명이 함께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고작 서너 사람이 여행하는 겁니다. 30끼 같이 먹고 사진 같이 찍고 그리고 대장동 그 사업을 하는 실무팀장이었어요. 개발 1처장, 실무팀장. 근데 시장이 몰라요? 이거 말이 됩니까?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을 하는 실무팀장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에게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팀장인데 그 사람을 몰랐다? 이재명이 몰랐다? 10번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게 밝혔다고. 10번을 만났다. 대면 보고. 골프도 같이 쳤고, 골프도. 제가 김문기 개발 1처장 그 유족들하고 통화해 본 바에 따르면 바로 그 부분들의 이 원통절통함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유족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요, 가장인 그분이 얼마나 캄캄한 사방의 절벽에 내몰렸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 점도 그 점이려니와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칼럼을 쓴 부분 제 졸고이지만 같이 조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남겨진 식구들은 원통 절통한 마음을 울 것이다. 피울음을 울 것이다. 힘없는 조직은 희생양을 찾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든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깜깜한 절벽이 사방에서 다가선다. 슈퍼 집권 여당, 당시로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때 김문기 처장이 모셨던 김문기 처장이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권을 쥔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와서 나를 모른다고 하다니. 대장동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시작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게 믿었다. 모든 게 증거물이고 모든 이가 증인일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딱 떨어지는 증거는 없고 모두가 침묵이다. 제가 그때 썼던 칼럼의 제목이 대신 쓰는 유서였습니다. 지금 그 유족들이 원통절통함은 어디에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변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이재명 시장의 명령에 따라서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재명 시장이 바로 그 이튿날 상도 치르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12월 21일 날 돌아가시고 그 이튿날 12월 23일 아니 22일 12월 22일 그 이튿날 이재명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보통의 어떤 상식과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그분이 느꼈을 어떤 고통, 아픔 그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짊어졌을 여러 가지 그 책임감 그것도 온전히 내 몫이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 빈소에 가서 문상도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마치 김문기 처장을 만나고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듯하다. 발언 내용을 변형한 뒤 허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비비 꼬고 또 꼬고 또 꼬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몰랐다고 했을 뿐이지 보좌받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은. 그게 그 말이지요. 그게 왜 틀린 말입니까? 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보좌받았고 알았다 하려면 뭐 수십 년 지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에서 했던 말처럼 나의 평생 소원은 철호형이 당선되는 것. 또 조국이한테 했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빚이 있어. 이 정도쯤 돼야 알았다고 한다고? 그래서 단순히 업무로 보좌받았던 사람은 나는 몰랐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이재명 변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거고 3월에만 3번 재판이 있고 이제 선고가 내려질 때쯤이 되면은 징역형은 말할 것도 없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공직선거법 264조 당선 무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그런데 그 법 조문을 보면은 당의 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선거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될 뿐 2021년
아니 2022년 이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닌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유권 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 받아보니 그렇지 않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무효다. 왜? 공직선거법 말고 국회법 136조 2항을 보면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64조에 의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면은 피선거권이 없어지고 피선거권이 없어지면 그러면 당연히 의원이라는 공직에서도 퇴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선이 무효됐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당선이 무효되는 건 어차피 당선이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 아닌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265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그리고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당선된 사람은 물론이래니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낙선됐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받은 사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추천한 정당은 그 사람은 공직을 담임할 수 없고 그게 공직선거법 266조입니다. 그 사람은 공직을 담임할 수 없는 겁니다.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뜻이지요. 이미 취임해 있으면 퇴직해야 되고 정당은 국가 보조금 반환해야 돼요. 434억 토해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이 딱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264조, 265조, 266조, 그리고 국회법 136조에 근거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공표 사실이 유죄로 확정이 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불가능, 국회의원 박탈,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보조금 433억 4억 반환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가슴이 뻥 뚫리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불법의 평등은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불법의 평등. 이재명한테 불법의 평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판정에 이제 오후에 들어갈 때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건 기각을 했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기, 귀신작전. 왜 나만 갖고 그래? 윤석열 대통령도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 모든 법인을 잡고 난 다음에 나를 잡으라. 그런 식의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불법의 평등. 그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단 말이냐. 유동규 씨가 참 말이 선명합니다. 본인의 죄가 있으면 본인의 죄를 처벌받으면 된다.
아니면 무죄를 밝히면 된다. 왜 엉뚱한 얘기 자꾸 하느냐. 그러면서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나 탁 던집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은 범죄인인가 아닌가 대답해봐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봐라. 그러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유동규 씨가 못을 박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안다고 할지 묻고 싶다. 이재명 시장은 아마 성남 시민들도 모른다고 할 거다. 김문기를 아느냐고 했을 때 자신이 안다, 모른다. 이 간단한 대답이었다.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치 친분. 서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이쪽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저쪽 집에 가서 밥 먹고 문재인하고 조국 사이, 문재인하고 송철호 사이처럼 저녁마다 같이 술 먹고 뭐 집안의 대소사 함께 공유하고 이래야만 그게 안다는 거냐? 상사, 그 다음에 그 부하 직원, 우리 서로 아는 사이. 지금 업무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람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던 건데 모른다라고 대답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김문기 처장이, 당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에는 하나도 몰랐다. 그런 뜻으로 대답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인 겁니다.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친분 있는 사이라고 물었던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당신과 김문기 처장은 서로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사이 아니냐. 그런데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뜬 바로 그 이튿날, 아직 빈소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참 야멸찬 말이죠. 야멸찬, 비인간적인 말입니다.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다. 유동규 씨가 이재명한테 그랬습니다. 말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참 나쁜 습관이다. 나쁜 습관이다.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그 특검 검사를 더불어민주당,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그 특검 후보 두 사람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 있다. 후보자 2명이 모두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민주당 하나뿐이다. 참 기가 막히죠.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이죠. 그게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이 쥐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지금 핵심 피고인으로 돼 있는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하는데 그 특별검사를 지가 임명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쌍방울 부회장 있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아주 중요한 법정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통화하는 것을 2번이나 봤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삼성도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경기도 없이 대북 사업을 했겠냐. 이런 말을 해서 이것도 역시 중요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공감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